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25년 9월에 진행된 ITQ 한글 A형 기출문제풀이입니다. 프로그램 버전은 한글 202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이 시작되면 저장하시고 여백 설정 먼저 해주셔야 되죠. 답안 전송 방법은 따로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디스켓 모양 클릭해서 저장부터 합니다. 어디에다 저장하셔야 되죠? 문서의 ITQ 폴더에다가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수험번호 대신 임의로 숫자 1을 8개 붙이고요. 그 다음에 제 이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하는 것은 파일 형식이 HWPX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요. 단축키 F7번을 누르시거나 쪽 메뉴에 가시면 편집 용지를 이용해서 여백 설정을 해주실 수 있는데요. 단축키 F7번 기억해 놓으시면 빠르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용지 여백 위쪽 마우스로 우선 드래그 하셔서요. 위쪽은 10입니다. 탭키 누르셔서 머릿말도 10, 탭키 눌러서 왼쪽은 11, 탭키 눌러서 제보는 0 그대로 두시고 탭키 눌러서 오른쪽도 11, 탭키 눌러서 꼬릿말 10, 탭키 눌러서 아래쪽도 10입니다. 위쪽 머릿말, 꼬릿말 아래쪽 모두 10이고요. 가로로 왼쪽 오른쪽은 11. 확인하셨으면 설정 버튼 눌러서 여백 설정 마무리합니다. 이 부분은 답안 작성 요령에도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요. 외우지 못하셨거나 이제 생각이 잘 안 나시면 헷갈리시면 문제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이를 총 3장을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단축키 써서 페이지를 먼저 3장을 만들 건데요. Alt, Shift 누르고 계시는 상태에서 엔터키를 한 번, 2번 눌러주면 구역이 이제 나뉘어지는 거고요. 첫 번째 페이지부터 작업을 할 건데요. 화면 하단에 보시면은 전체 3쪽 중에서 1쪽에 선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1번 스타일 문제부터 작업을 할 건데 출력 형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먼저 입력을 해주셔야 되죠. 영어 타자가 느리신 분들은 영어를 꼭 다 쓰진 않으셔도 됩니다만 간혹 이제 시험장에 가보면 아예 이 부분을 건너뛰는 분들도 계시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제 되도록이면 다 점수를 획득하시는 게 좋겠죠. 스타일 점수는 50점이고요. 문제 번호 먼저 써주시고 1 쓰고 마침표 엔터키 쳐주신 다음에 영어 쭉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대문자, 소문자 잘 구분을 하셔서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도 쭉 먼저 입력을 할게요. 콤마 2열, 콤마 찍고 begin. 쉼표도 중간중간에 잘 넣어주시고요. 혹시라도 영상을 그냥 시청만 하고 계신다면 입력하고 있는 부분은 건너뛰기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에서 줄바꿈 하실 때 한 번만 하시는 거죠. 엔터키 2번 치시면 안 됩니다.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네. 자, 내용 입력하셨고요. 그리고 블럭을 싹 잡아줍니다. 그리고 스타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스타일 만드실 때 단축키는 여기 서식에 보시면 제가 지금 녹화 프로그램을 쓰고 있다 보니까 단축키가 좀 충돌이 나는 것 같은데요. 이 서식에 보시면은 스타일 만들어 주시는 게 있거든요. 아니면 저는 서식의 화살표를 클릭해서 바로 스타일 들어가겠습니다. 스타일 F6번 단축키 이용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밑에 더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직접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스타일 이름은 문제 제시가 되어 있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스타일 이름은 스튜던트. 문단 모양은 왼쪽에 15포인트, 문단 아래 간격 10포인트 줄 거고요. 글자 모양은 한글은 굴림, 영문은 궁서, 크기 10포인트에 장편 95%, 자간 5%입니다. 자, 스타일 이름부터 영어로 입력해 주고요. 문단 모양부터 설정을 해줄 건데요. 문단 모양 왼쪽 여백이 15,
그리고 문단 아래 간격이 10포인트입니다. 두 가지를 변경을 해준 거죠. 자, 그리고 설정해 줍니다. 그 다음 글자 모양으로 가서요. 여기에서 주의하실 부분은 크기는 거의 10포인트 똑같으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는데 장편과 자간을 먼저 설정하신 후에 글꼴을 바꿔주셔야 되는 게 핵심입니다. 장평은 95네요. 100으로 되어 있는 것을 95로 바꾸죠. 자간은 5%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언어의 대표로 되어 있는 것을 한글로 바꾸시고 글자 모양을 굴림으로 선택을 해주죠. 자, 굴림을 빠르게 찾기 힘드시다면 직접 쓰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그 상태에서 바로 설정하지 않고요. 영문으로 언어를 바꿔주신 다음에 영문은 글꼴이 궁서입니다. 궁서 위쪽에 있습니다. 장편과 자간을 먼저 바꿨고 그 다음에 언어를 한글, 영문 둘 다 각각 글자 모양 바꿨습니다. 설정하고요. 추가해주고요. 설정까지 한 번 더 해주면 내가 입력한 내용의 블럭을 잡고 스타일을 만들어 갔기 때문에 자동으로 설정까지 다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스타일이 잘 적용되는지 확인하시는 쉬운 방법은 이 오른쪽에 끝나는 그 단어가 잘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 끝나는 부분에서요. 엔터키 한번 치시고 바로 여기 스튜던트로 되어 있는 스타일을 바탕글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래야 이번 문제부터는 그냥 기존의 스타일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엔터키 두세 번 더 쳐주시고요. 문제번호 2번 쓰고 엔터키. 표 만들 건데요. 컨트롤 NT 눌러서 표를 만드시거나 입력이나 편집에 가시면 표 삽입하실 수 있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N 한 번, T 한 번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표의 칸수와 행수를 보면요. 행과 열. 자, 줄은요. 행이죠.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옆으로 칸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칸입니다. 줄은 5개, 칸은 6개네요. 글자처럼 취급해 주시고 단에 맞춤 자동으로 만들기 해주시고요. 바로 내용 입력합니다. 연도, 출생자수, 고3 학생수, 수험생수, 대입 정원수, 합계. 나머지 연도 2021년, 아래로 가서 2022년, 2023년, 2024년입니다. 출생자 수, 숫자만 쭉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391, 427. 옆으로 대입 정원수. 네. 자, 여기까지 내용 입력했고요. 표 전체는 글꼴 모양이 도둠의 10입니다. 그리고 우선 이거부터 할게요. 순서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표 안에 전체 블럭 마우스로 드래그 해주셔도 되고 그냥 한번 클릭하셔서 F5번, 한 번, 두 번, 세 번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표 전체 블럭이 잡히죠. 글자 모양 도둠이라고 했습니다. 글자 모양 도둠으로 선택해 주고요. 글자 크기 10포인트고요. 정렬해 주셔야 되는데 문자 가운데 숫자 오른쪽 정렬이에요. 그러면 전체 블럭 잡혀 있을 때 가운데 정렬 한번 해주시고요. 496부터 합계 비어있는 칸까지 전부 다 블럭 잡아서 오른쪽 정렬 한번 해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연도에서부터 대입 정원수의 2023년까지만 블럭을 잡으셔서요. 컬러를 바꿔야 됩니다. 위쪽에 표 채우기에 있습니다. 표 채우기에 가셔서요. 화살표 눌러주시면 정확한 노란색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단축키 쓰실 분들은 컬러의 약자 C 눌러주시면 바로 색깔 변경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위에 메뉴가 눈에 탁 띄어서 바로 그냥 단축키 쓰지 않고 작업을 했습니다. 자, 한글의 계산 기능 이용해서 빈칸에 합계를 구할 거거든요. 자, 496부터 합계 내야 하는 부분까지 전체 블럭 잡으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블럭 계산식이 있고요. 합계, 블럭 합계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자동으로 합계까지 계산이 됐습니다. 자, 이제 캡션을 넣어야 되는데요. 자, 위쪽에 보시면은요. 위에 여기 메뉴가 표 레이아웃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표가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옆에 캡션이 있는데요. 캡션 위에 모양을 클릭하지 마시고 그 밑에 있는 캡션이라는 글자를 클릭하시면 어디에다가 캡션을 넣을 건지 고르실 수 있는데 그냥 위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표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에 캡션이 들어가고요. 표 1번은 백스페이스 바로 지웁니다.
번호 넣기 지울까요? 지움 눌러주셔야 되고요. 전부 다 표 1 지워주시고 연도별, 입시생, 현황 가로 열어서 단위 띄우고 천 띄우고 명 가로 닫죠. 글자 블럭 싹 잡으셔서 캡션 역시 도둠의 10포인트입니다. 글자 모양 도둠으로 해주고요. 10포인트고요. 오른쪽 정렬해 주시면 캡션이 위쪽에 있지만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게 되죠. 자, 선 모양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역시 전체 잡아야 되거든요. F5번을 한 번, 두 번, 세 번. 전체 블럭 잡혀 있을 때 L 버튼 누르고요. 여기 지금 문제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확대를 해보면 줄이 두 줄입니다. 그래서 종류를 두 줄로 선택해 놓고 우선 바깥쪽을 전부 다 한번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설정. 한 번 더 위에 연도부터 합계까지만 블럭 잡고 저는 L 눌러서 단축키 써서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컬러를 넣으실 때는 C, 컬러의 약자 C고요. 선 바꾸실 때는 라인의 약자 L인데 C로 들어오든지 L로 들어오든지 이 테두리나 배경이나 같은 창에 있습니다. 단축키 기억 안 나시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셀 테두리 배경이 들어오셔도 됩니다. 두 줄로 선택을 해놓고요. 또 이번에도 바깥쪽 설정, 바깥쪽으로 설정. 이번에도 연도만 블럭을 잡죠. 세로로 잡아서 L. 이번에도 역시 테두리 두 줄짜리 바깥쪽 누르고 설정해 줍니다. 결국 세 번 만에 선 설정을 다 해준 거죠. 맨 처음에 전체 블럭 잡아가지고 L 누르고 두 줄짜리 설정. 위에 첫 번째 줄만 잡아서 두 줄짜리 설정. 연도만 잡아서 두 줄짜리 설정을 해준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합계 밑에 X 표시 넣어야 됩니다. 여기 X 표시. 한 칸만 블럭 잡을 때는요. F5번을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역시 L 눌러서 선 모양이 가신 후에 대각선에서 왼쪽 대각선, 오른쪽 대각선 체크하고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단축키가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오히려 외워야 되니까 헷갈린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오른쪽 마우스를 이용해서 셀 테두리 배경에서 하셔도 되고요. 단축키 이용하셔도 되고 본인이 편안한 방법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블럭 잡아서요. 표를 조금 더 높여줄게요. 높이를.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아래로 한번 눌러주시면 표의 높이가 좀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표 바깥쪽 오른쪽에 커서가 나가 있을 때 한번 클릭하셔서 커서가 바깥쪽 오른쪽에 있을 때 가운데 정렬 한번 해주죠. 그리고 엔터키 쳐서 커서가 표 아래에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때 마우스로 색깔 칠해준 노란 부분만 블럭을 잡으시고요. 입력 메뉴에 가셔서 차트를 넣어주시는데 문제를 보면요. 조금 다시 축소해서 보겠습니다. 차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용에서 노란 부분만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만드셔야 되네요. 입력에 차트에 묶은 세로 막대형 선택을 해주시고요. 차트 데이터는 이미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X 표시로 꺼주시고 차트에 클릭해 놓으신 상태에서 위쪽에 차트 서식 글자처럼 취급을 체크를 해주시면 아까 커서가 표 아래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쪽으로 커서가 있던 곳으로 자동으로 차트가 이동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조절점을 이용을 해서 너비를 좀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의 너비는 채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표와 비슷하게 넓혀주시면 되는 거고요. 제목 글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의 제목 클릭하셔서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제목 편집에 가셔서 차트에 제목 넣어주셔야 되죠. 연도별, 입시생, 현황. 그리고 한글 글꼴 모양은 굴림이 되겠습니다. 굴림 찾아주시고 그리고 속성에서 진하게 해주죠. 크기는 12포인트죠. 설정해주면 되죠. 그리고 안쪽이 흰색으로 채우고 테두리 넣고 그림자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도형 윤곽선 검정색, 위에 도형 채우기 흰색, 그리고 도형 효과의 그림자 바깥쪽 대각선 오른쪽 아래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글꼴들 전부 다 선택해서 바꿔주셔야 되는데요. 자, 왼쪽에 있는 이 숫자 부분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글자 모양 편집에 가죠. 나머지 글꼴은 전부 다 굴림에 보통 10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글꼴 모양 굴림이고요. 그리고 보통 모양이니까 속성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크기도 그대로 두고 설정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축 숫자를 바꿔주셔야 되거든요. 축 숫자에서요.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숫자 있는 부분 더블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개체 속성이 뜹니다. 자, 이때 아이고 화면이 자동으로 막 바뀌어요. 네, 축 속성에서요. 200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 단위 100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0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엔터키 쳐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글자 모양 바꿨으니까요. 하단 부분도 바꿀게요. 개체 속성 창은 끄고요. 자, 하단에 있는 부분 클릭해서 오른쪽 마우스로 글자 모양 편집하겠다. 글씨체를 굴림으로 바꿔줍니다. 설정하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범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범례에는 이 테두리 선이 들어가 있네요. 글자 한번 클릭하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글자 모양 편집, 이번에도 굴림으로 바꿔주시고요. 설정하신 다음에 도형 윤곽선을 검정색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위쪽에 도형 윤곽선 채우기 효과가 안 나오신다면 차트 디자인 메뉴가 잘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왼쪽에 이 축 제목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 차트 왼쪽에 자, 여기 메뉴를 차트 디자인으로 가시게 되면은요. 이제 왼쪽에 차트 구성을 추가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축 제목이 필요한데 세로 축 제목이 필요한 거거든요. 왼쪽에 세로 축에 있으니까요. 자, 차트 디자인에서 차트 구성 추가, 왼쪽 그 축 제목 기본 세로에 축 제목 들어갔습니다. 따닥 더블 클릭하셔서요. 우선 방향을 바꿔줄게요. 제가 더블 클릭을 먼저 했으니까 크기 및 속성에 가셔서 글 상자에 가시게 되면 글자 방향을 가로로 변경해 주실 수 있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글자 제목 편집에 들어가시게 되면 제목은 괄호 열어서 단위 1000명 가로 닫고요. 글자 모양 역시 제목이 아닌 글꼴이기 때문에 제목 아닌 것은 전부 다 굴림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차트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커서를 두 번째 페이지에 클릭을 해 두시고요. 왼쪽 하단의 모니터 화면에서 전체 3쪽 중에 이 페이지에 들어와 있는지 확인하세요. 자, 문제 번호 쓰고요. 3번 마침표 엔터키 한번, 그리고 가로 열어서 수식 입력줄에 수식 편집기에 첫 번째 문제 번호도 써주고 한 칸 띄웁니다. 입력 메뉴에 가보시면은요, 수식 버튼 있죠. 클릭해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수식 편집기에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죠. 제가 문제를 확대해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편집은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입력하실 때 완벽하게 동일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Q는 쓰시고요. 극한 나왔습니다. 위쪽에 있는 극한 클릭하고요. 여기 화살표가 0으로 가고 있죠. 그러면 그런 모양이 여기 있습니다. 극한 중에서 화살표가 0으로 가고 있는 거, 세 번째에 있는 거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앞에는 이 삼각형 모양처럼 생긴 게 있는데 이게 그리스 대문자 D거든요. 그래서 기호 중에 그리스 대문자의 네 번째에 있는 A, B, C, D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칸 사각형에 클릭을 하셔서 분수 위에서 넣어주셔야 되고, 분수 클릭, 역시 그리스 대문자 D 넣고 알파벳 S, 밑에도 그리스 대문자 D 넣고 T 넣어줍니다. 아이고, T. 자, 방향키로 옆으로 넘어가셔도 되고요. 마우스로 클릭해서 넘어가도 됩니다. 등호 쓰고 한 번 더 분수 버튼 클릭해 주고요. D 쓰고 위첨자 넣어줘야 되죠. 첫 번째에 있는 첨자에서 첫 번째에 있는 위첨자 클릭해서 숫자 2번 쓰고요. 방향키나 탭키로 밖으로 나온 후에 S, 하단으로 내려갑니다. 방향키로 이동하셔도 되고 탭키로 이동하셔도 됩니다. 알파벳 D, T, 자꾸 Y를 쓰네요. DT 입력하고 위첨자, 첫 번째에 있는 위첨자 클릭해서 숫자 2번 쓰고요. 다시 탭키나 방향키로 옆으로 한 번 위첨자에서 나갔죠? 한 번 더 눌러서 분수에서도 나가야 됩니다. 플러스 1 써주시면 되고요. 아, 여기에 T자가 빠졌네요. 자, 여기에다가 대문자 T. 그래서 동일하게 완전히 똑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T자 빠진 거 잘 입력해 주시고요. 수식 편집기 문 닫고 나가시면 되는데 단축키 쓰실 분들은 Shift 키 누르신 상태에서 ESC 키 누르고 나가셔도 됩니다. 자, 만약에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다시 수식 편집기를 따닥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편집하실 수 있고요. 역시 나올 때는 Shift ESC 키나 문 닫고 나오시면 됩니다.
뒤에 빈 공간 클릭해서요. 탭키를 한 번, 두 번, 세 번 눌러주면 어느 정도 공간이 떨어지고요. 문제 번호 2번 쓰고 한 칸 띄우죠. 이번에는 수식 편집 두 번째 거. 수식 편집기 또 들어가죠. 입력의 수식. 자, 그리고 여기 위에 장식 기호라는 게 있는데요. 이 중에서 그냥 선으로 되어 있는 거 두 번째 줄에서 세 번째 거 클릭해서요. 대문자 A, B 써주고 방향키로 밖으로 한번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등호를 써야 선이 더 이상 따라오지 않죠. 루트 나왔네요. 근호 클릭해서 넣어주고요. 안에 있는 내용은 그대로 쭉 써주면 되겠습니다. 가로 열어서 X 아래 첨자네요. 첨자의 세 번째에 있는 아래 첨자 클릭해서 숫자 2번. 밖으로 나온 후에 빼기 X 다시 한번 첨자의 아래 첨자 클릭하고 숫자 1번 쓰고 밖으로 나와서 밖으로 나온다는 거 탭키나 방향키로 나온다는 겁니다. 가로 닫아주고요. 위첨자 써줘야 됩니다. 첨자의 첫 번째 거 숫자 2번. 또 위첨자에서도 밖으로 나와야 되죠. 그리고 더하기 괄호 열고요. Y 아래 첨자 넣어줘야 되죠. 첨자의 아래 첨자 숫자 2번. 밖으로 또 나옵니다. 빼기 Y 쓰고 또 첨자의 아래 첨자 숫자 1번. 밖으로 나와서 가로 닫고요. 다시 한번 또 첨자 위첨자 숫자 2번 써주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아래 첨자와 위 첨자가 좀 많아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주의하실 점은 첨자를 이용을 하고 나면 탭키나 방향키로 빠져나온 다음에 다음 것을 입력을 해야 된다. 자, Shift ESC 키 누르셔서 밖으로 나오시면 수식 편집기 마무리되었습니다. 엔터키 한 두세 번 치셔서요. 문제 4번 쓰고 마침표 엔터키 또 한번 쳐줍니다. 자, 다음 도형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바닥에 있는 이 핑크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 색상 살구색 가까운 이 도형을 넣을 건데 화살표를 잘 따라가 보니까 크기가 130mm에 145mm입니다. 자, 입력의 도형에 있습니다. 직사각형 클릭해서요.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를 해주고 어차피 사이즈는 따닥 더블 클릭해서 개체 속성에서 바꿔줄 거거든요. 너비는 아까 130, 높이는 145고요. 크기 고정해 준 다음에 선으로 가시면 사각형 모서리 공유를 둥근 모양으로 해주실 수 있습니다. 채우기에 가셔서 면색은 아무 색이나 고르셔도 됩니다. 어차피 시험장에서는 시험지가 흑백이기 때문에 색상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적당한 위치에 갖다 놓으시고요. 위쪽에 있는 글상자 넣겠습니다. 바로 글상자 이용할게요. 자, 우리가 도형을 선택을 해놨기 때문에 위에 도형 메뉴가 떠 있을 때도 왼쪽에 있는 이 글상자 도형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에는 가로 글상자 이용할 거고요. 드래그해서 도형 만들어주죠. 안에다가 바로 글씨부터 써볼까요? 순서는 상관이 없는데 편한 거부터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학혁신센터 계획. 자, 그리고 글상자 크기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글상자는 안쪽이 글씨를 쓸 수 있도록 좀 뚫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택하실 때 테두리를 선택을 하고 따닥 더블 클릭해서 개체 속성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개체 속성 들어가실 때는 오른쪽 마우스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기본에 가셔서 크기 100입니다. 가로는 100, 그리고 세로는 17. 크기 고정해 줄 거고요. 면색 채우기 빨간색이네요. 채우기에 면색 빨강. 그리고 글상자에는 따로 설정할 게 없고요. 설정을 해서 선을 해야 되죠. 테두리가 반원 모양이에요. 선에 가셔서 반원까지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정하고요. 나머지 밖에 한번 클릭했다가 안쪽에 글자 블럭 잡으셔서 글자 모양이 궁서죠. 그리고 글자 크기는 22. 22가 없으면요. 그냥 직접 쓰세요. 22 쓰고 엔터. 글자 색상 하얀색입니다. 글자 색 찾으셔서 흰색. 5개 중에서 마지막에 있는 글자 색이고요. 가운데 정렬까지 해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바깥에 있는 요 보라색의 사각형 넣을 건데요. 사이즈 보니까 크기 90에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처음에 넣었던 직사각형 클릭해서요. 대략 그려주고 더블 클릭해서 사이즈는 기본에서 바꿔주죠. 90에 50이고요. 크기 고정해주고
채우기에 가서 색상 임의로 한 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정하고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글자는 안에다가 넣은 게 아니고 글맵시를 이용을 한 거거든요. 글맵시 육각형 모양으로 크기 40에 40 정사각형이고 굴림의 파랑색입니다. 자, 빈 공간 클릭해서 작업을 할 거고요. 입력해 보시면 글맵시가 있습니다. 글맵시 버튼 찾아서 가나다 클릭해 주시고 글자는 교육이라고 입력하고 글맵시 모양은 육각형 모양입니다. 육각형 모양 세 번째 줄에 네 번째에 있습니다. 글꼴은 아까 글맵시가요 굴림이라고 했네요. 글자 모양 굴림이고요. 설정 버튼 눌러주시면 이 글맵시가 문제번호 밑에 바로 붙거든요. 따닥 더블 클릭하셔서요. 기본에 간 다음에 사이즈 40에 탭키 2번 눌러서 40 크기 고정해 줄 거고요. 그리고 본문과의 배치를 글 앞으로 세 번째 나비를 클릭을 해주셔야 아까 다른 도형들 뒤로 숨지 않고 앞으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색상은 파란색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안 바꾸셔도 되는데 나중에 빨간색으로 나온다면 채우기에 가셔서 면색 바꿔주시면 되세요. 설정하고 끌고 와서 도형 앞에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입력에 가서 그림이죠. 자, 그림은 로고 3번을 넣어주셔야 되고요. 사이즈 50에 35이고 회색조로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ITQ 폴더에서 픽처 폴더에 들어가 보시면 로고 3번이에요.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이 그림이 또 뒤로 숨습니다. 따닥 더블 클릭하셔서 우선 기본값에서 사이즈는 50에 35고요. 그리고 본문과의 배치 또 글 앞으로 선택을 해줄 거고요. 그림의 탭에 가시면 회색조로 바꿔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회색조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정해 주시고요. 그림 약간 걸쳐서 적당한 위치에 갖다 놓으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밑에 있는 글 상자와 도형 넣을 건데요. 우선 사각형이 원 밑에 깔려 있으니까 사각형 먼저 넣을 건데 사각형은 15에 15, 흰색이 아닌 임의의 색으로 다양하게 꾸며주시면 됩니다. 입력에 가서 사각형이고요. 대략 그린 후에 더블 클릭합니다. 기본에서 사이즈 15에 15고요. 그리고 채우기에 가서요. 흰색만 아니면 아무 색이나 골라주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문제와 비슷하게 한번 넣어 볼게요. 자, 그리고 설정하셔서 적당한 위치에 갖다 놓으시고요. 이번에는 또 원을 그려줘야 되죠. 타원에 가서 클릭하고 적당한 위치에 대략 드래그, 따닥 더블 클릭해서요. 이번에도 15에 15인데 면색은 흰색이고 궁서에 20포인트, 가운데 정렬해 줘야 됩니다. 기본에 가서요. 사이즈 15에 15고요. 크기 고정하겠죠. 그리고 채우기 색상은 면색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해 주시고요. 도형을 사각형의 딱 가운데 갖다 놓으시고 여기다 글자를 써야 하니까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도형 안에 글자 넣겠다고 알려줍니다. 글자를 쓰고 블럭을 잡아서 궁서에 20포인트로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 정렬까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옆에 글상자 만들 건데요. 글상자 보시면 선 종류가 점선 또는 파선이고 면색은 없고요. 글꼴이 도둠에 18포인트고 가운데 정렬인데 글상자의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도형을 가로 글상자를 클릭해서 넣어주시는데 그릴 때부터 좀 적당하게 모양 좋게 드래그 하셔서 그려주시는 게 좋죠. 테두리 따닥 더블 클릭해서요. 선에 가서요. 종류를 파선으로 바꿔줄 겁니다. 두 번째 있는 파선으로 넣어줄 거고요. 면색이 없거든요. 채우기에 색 채우기 없음으로 선택을 해주고 설정 버튼 눌러줍니다. 밖에 한번 클릭했다가 안쪽에 클릭해서 우선 글자는 써줄 거예요. 그리고 글자를 블럭을 잡죠. 글자 모양이 도둠의 18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도 한번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도형들이 다 만들어졌잖아요. 이걸 복제해서 밑에도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맨 처음에 이 사각형 부분은 정확하게 한번 마우스로만 클릭하시고 Shift 키를 왼손으로 누르고 계시는 상태에서 안쪽에 있는 동그라미와 다시요.
Shift 키 누르신 상태에서 동그라미 클릭하고 글상자까지 클릭하면 3개의 도형이 다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Ctrl Shift 누르신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주시면 3개의 도형이 한 번에 복제가 되게 되죠. 여러 개의 도형을 선택할 땐 Shift 키, 복제할 때는 Ctrl Shift 키 누르시면 됩니다. Ctrl 키만 눌러도 복제는 되지만 Shift 키를 함께 누르시면 좌우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숫자 클릭해서 숫자 변경해 주고요. 내용도 각각 지워서 해당하는 내용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죠. 제일 밑에도 P/F 조기 졸업 가능 까지 써주시면 마무리가 되었고요. 하이퍼링크는 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 문서 작성 능력 평가 작업하고 나서 이 하이퍼링크 넣는 것도 진행을 합니다. 자, 도형이 전부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마지막 페이지는 문제 번호를 안 쓰죠. 그냥 제목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어쩔 수 없이 화면을 좀 전체 화면으로 해놓고 글자가 작지만 이대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타자를 쭉 입력부터 해주셔야 되죠. 쭉 먼저 저는 입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엔터키 2번 치셔야 되죠. 대학하고 한자키 눌러서 바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형식은 한글과 한자 모두 나오는 걸로 한자 잘 입력하셔서 확인하셔서요. 뒤에 거 대학이죠. 바꾸기 해주죠. 띄어쓰기 잘 보시면서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여기서 엔터키 치지 않습니다. 그냥 쭉 엔터키 없이 내용을 입력합니다. 아직까지 엔터키 한 번도 치지 않았습니다. 집중 쓰고 한자키, 두 번째 집중 선택하고 바꾸기, 한글과 한자가 같이 나와야 합니다. 이 쉼표 찍으셔야 되죠. 작년과 비교하면 170개 대학 13,148명보다 감소하였다. 이때는 엔터키 치고 2칸 띄웁니다. 축소되었지만 전체적으로 대학 아이고, 오타가 많이 나네요. 무전공 입학의 경우 대학 내 학과 사이에 벽을 허물고 제가 이 타자기를 무음으로 바꿔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좀 같이 입력하시는 분들은 좀 시끄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는 전공을 선택하여 대학 교육을 이수하여 졸업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오타 확인하실 때 밑줄이 생긴 부분은 꼭 한 번씩 보셔야 되겠습니다. 110% 정도 여기도 띄어쓰기 해줘야 되죠.
특정 지역에 여긴 띄어쓰기 안 하는 게 있고요. 나머지는 우선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엔터키 2번 치고요. 컨트롤 F 10번 누르셔가지고 기호 찾으셔야 되는데 한글 HNC 문자표에 정각기호 일반에서 별표 모양 찾으셔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스크롤바 이동해 보시면요 기호 나오실 겁니다. 여기 바로 있었네요. 별표 넣고 넣기 한 칸 띄우죠. 대학, 자율, 전공, 선발, 유형. 엔터키 쳐서요 문제 번호 쓰지 않고 내용만 입력합니다. 문단의 번호는 기능을 이용을 해야 하니까요. 의대, 사범대 등 컨트롤 F10번 기호 넣죠. 그리고 바로 또 내용 입력해 줍니다. 한 번 입력했던 기호가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입력하시기 편할 겁니다. 자, 컨트롤 NT 눌러서 표 넣어주는데요. 이 표는 보니까요. 옆으로는 하나, 둘, 셋, 넷, 5칸. 밑으로도 하나, 둘, 셋, 넷, 5줄입니다. 5줄에 5칸 넣어주고 글자처럼 취급해서 만들기. 안에다가 또 내용 쭉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방향키로 이동하면서 입력해 주세요. 한 칸 띄우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 1, 12등급 이내 대학 전형, 일반 전형의 학생부 우수자, 일반고, 학생부 위주 일반고, 학생부 위주, 학생부 우수자. 제가 뭘 안 썼나요? 네. 일반고랑 학생부 위주 일반고를 같이 썼네요. 컨트롤 X로 잘라내서 붙여넣기. 학생부 위주 일반고 컨트롤 X 붙여넣기. 전형 방법 이렇게 잘못 쓰시면 컨트롤 X로 잘라내기 했다가 다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X가 잘라내기, 컨트롤 V가 붙여넣기, 컨트롤 C는 복사하기. 여기 띄어쓰기 잘 하셔야겠네요. 네. 자, 나머지 병합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전 모집 단위 블럭 잡으셔서요. 알파벳 M 누르시면 병합되죠. 12등급 이내 블럭 잡아서 M 누르면 병합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로 선에다가 정확하게 마우스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좀 왼쪽으로 드래그 하시면서 셀의 너비를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가장 긴 내용이 입력이 되어 있는 셀에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표 오른쪽 바깥에 클릭해서 가운데 정렬 한번 해주고요. 엔터키 치고 다시 양쪽 정렬로 바꿔줍니다. 엔터키 한번 더 쳐서 대학 혁신센터. 표 자체를 가운데 정렬을 해준 거죠. 자, 위쪽으로 와서요. 이제 머리글부터 넣도록 하겠습니다. 커서 아무데나 있어도 되고요. 쪼개 가시면은 머릿말 위쪽에 아무 모양 없는 걸로 넣겠다. 머릿말은 교육 상담 센터입니다. 블럭 잡아서요. 글자 모양 변경해 주셔야 되는데 도둠이고요. 글자 크기는 10포인트고요. 오른쪽 정렬 클릭하고 Shift ESC 키나 닫기 누르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목 부분 블럭 잡아주죠. 제목은 굴림의 18포인트 진하게 가운데 정렬 덧말도 넣어주겠습니다. 글자의 모양이 굴림이고요. 그리고 18포인트 진하게 클릭하고 가운데 정렬 눌러주죠. 이렇게 블럭이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요. 입력에 가시면 덧말 넣기가 있습니다. 덧말에다가 무전공, 선발, 전형 입력하고 넣기 해줍니다. 교자 앞에 맨 앞에다가 커서 두시고요. 입력에 가서 책갈피를 넣어주죠. 책갈피의 이름은 교육기관입니다. 넣기 해주죠. 엔터키 쳤습니다.
위로 다시 올라가서요. 이 그림에다가 하이퍼링크를 걸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한국 코퍼레이션 요 그림 클릭하고요. 입력에 가서 하이퍼링크, 그냥 입력 글자 클릭하셔도 하이퍼링크가 있습니다. 자, 한글 문서에 방금 넣어줬던 책갈피, 교육기관 책갈피 클릭하고 넣기 해주시면 끝나는 거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그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책갈피가 있던 곳으로 이동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채자 앞에다가 문단 첫 글자 장식해야 되죠. 커서만 갖다 놓으시고 서식에 화살표 클릭하시면 문단 첫 글자 장식. 두 줄에 걸쳐져 있습니다. 내용이요. 그리고 글꼴은 궁서고요. 면색은 노란색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설정해 줍니다. 자, 그 다음 각주를 먼저 넣도록 할게요. 무전공에다가 각주 넣어주셔야 되거든요. 무전공 공자 바로 뒤에다가 꺼서 두고요. 입력에서 주석에 각주입니다. 클릭하고 밑에 화면 내려가 보시면 시험지 밑에 보시면은요, 각주가 들어가 있는데 번호 모양이 다릅니다. 동그라미에 기역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그럼 번호 모양 클릭하셔서 동그라미 안에 있는 기역, 니은, 디귿 클릭하고요. 내용 입력해 주시면 되죠. 자, 각주 구분선 5cm인데요. 이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닫고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상단에 그림 넣어야 됩니다. 입력의 그림입니다. 그림 클릭하셔서 ITQ 폴더에 있는 이 픽처 폴더에서요. 위치 잘 확인하시면 되죠. 그림 4번 더블 클릭해서 넣으시고요. 그림을 다시 한번 클릭해서 위쪽에 자르기 버튼 클릭하신 후에 왼쪽 하단의 모서리에서부터 드래그해서 필요한 그림만 남깁니다. 따닥 더블 클릭하시면 그림의 개체 속성이 뜨고요. 크기가 40에 40이고 바깥 여백 왼쪽 2mm 줍니다. 너비 40, 탭키 2번 눌러서 40, 크기 고정해주고요. 여백 캡션 탭에 가셔서 바깥 여백 왼쪽에 2mm 주고 설정해주고 오른쪽 상단에 갖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오른쪽으로 움직여서요. 다다, 대감, 만체까지 이 부분이 맞는지 확인해 줍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요. 제목 부분 블럭 잡죠. 굴림의 18포인트입니다. 굴림으로 바꿔주고요. 크기는 18포인트. 자, 그리고 글자만 블럭을 잡아서 오른쪽 마우스 글자 모양에 들어가신 후에 글자 색은 기본에 있죠. 글자 색이 흰색, 음영색이 빨간색 설정해주죠. 자, 그 다음 문단 번호 기능 사용인데요. 6줄을 한 번에 블럭을 잡으신 후에 1수준은 아라비아 숫자의 마침표, 2수준은 동그라미 안에 있는 아라비아 숫자입니다. 1수준과 2수준 30포인트와 20포인트의 오른쪽 정렬을 해줄 거고요. 줄간격 180%입니다. 6개를 블럭을 잡죠. 그리고 서식에 문단 번호 모양에 들어갑니다. 화살표 클릭해서 문단 번호 모양, 문단 번호 한 번 더 들어가서요. 숫자 1로 되어 있는 걸로 선택하고 사용자 정의에 들어갑니다. 자, 1수준은 번호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너비 조정이 20포인트의 정렬은 오른쪽 정렬이고 2수준으로 가셔서요. 번호 모양을 바꿔주셔야 되죠. 동그라미 안에 있는 아라비아 숫자이고요. 마침표가 따라오고 있으니까 번호 서식에서 마침표는 지워줍니다. 이번에는 너비 조정 2수준은 30이에요. 그리고 정렬 오른쪽으로 해주고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설정하면 번호가 쭉 잡혔는데요. 2번부터 3번까지 두 개의 줄만 블럭 잡아서 컨트롤 키와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3번과 4번 블럭 잡아서요. 플러스 키를 숫자 키패드에 있는 걸로 사용하셔야 되는데 찾기 힘드시면 서식에 한 수준 감소 눌러주시면 되고요. 저는 아까 컨트롤 숫자 키패드에 플러스 눌러준 거죠. 자, 다시 한번 6개 줄을 다 블럭을 잡으셔서 이 상단 오른쪽에 있는 줄 간격을 180%로 변경해 줍니다. 자, 표의 제목 전체 블럭 잡아서요. 지시사항을 좀 확대해서 볼게요. 굴림의 18포인트. 굴림 크기 18포인트. 그리고 다시 한번 글자만 블럭을 잡는데 이번에는 기울임이 있네요. 글자만 블럭을 잡으셔가지고요.
이 속성 중에 두 번째에 있는 기울임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다시 한번 위에 강조점 넣어야 되니까요. 수시모집만 블럭 잡아서 오른쪽 마우스로 글자 모양 확장해 가셔서 강조점을 이 흰색 동그라미로 선택하고 설정해 줍니다. 다시 한번 기준 블럭 잡아서요. 오른쪽 마우스로 글자 모양 강조점 들어가죠. 확장의 강조점, 동그라미 강조점 넣어주고 설정해 주면 됩니다. 자, 이제 표 하겠습니다. 표 전체 블럭 잡아서요. 글자 모양 도둠이고요. 글자 크기 10에 가운데 정렬 클릭해 주죠. 그리고 바로 테두리에 먼저 넣어 보겠습니다. 전체 블럭 잡혀 있을 때 L 버튼 눌러주시면 단축키예요. 종류 두 줄짜리로 위쪽과 아래쪽만 선택하고 설정. 다시 한번 L 눌러서 종류는 없는 걸로 왼쪽과 오른쪽만 선택하고 설정. 제목만 블럭 잡아서 L 누르죠. 두 줄짜리로 종류 선택하고 아래쪽만 선택하신 후에 나가지 마시고 배경에 가셔서요. 그라데이션인데 시작색은 노란색, 끝색은 하얀색, 유형은 가로로 선택하고 설정해 줍니다. 자, 이번에는 한 번 더 전체 블럭 잡아서요. 컨트롤 키 누르신 상태에서 방향키 아래로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만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도둠으로 글자 모양을 바꾸고 나니까 농업환경 대학이 두 줄로 바뀌었습니다. 세로선을 드래그해서 너비를 좀 조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두 줄이네요. 학생부 위주 우수자. 자, 밑에 두 줄만 블럭을 잡으셔서요. 여기가 줄이 약간 두 줄로 되면서 넓어졌거든요. 컨트롤 키 누르신 상태에서 방향키 위쪽으로 눌러주시면 다른 줄들과 높이를 좀 조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제목 바꿔주고 쪽번호 넣으면 되겠습니다. 대학혁신센터 블럭 잡아서요. 굴림에 24포인트 진하게 클릭해주죠. 그리고 장편과 오른쪽 정렬은 클릭을 해주고요. 블럭 잡으신 곳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글자 모양 들어가신 후에 기본 탭에서 장평을 105로 설정하고 마무리합니다. 자, 이제 쪽번호 매겨야 되죠? D예요. 그러면 쪽에 가셔서 쪽번호 매기기. 저는 화살표 클릭해서 메뉴 찾았고요. 거기에 오른쪽 하단에 체크해주고 번호 모양은 대문자 ABC. 줄표 넣기가 없죠. 체크 해제하고 넣기 합니다. 그러면 쪽번호가 C로 들어가거든요. 다시 한번 쪽에 화살표 메뉴 클릭하셔서 세 번호로 시작하는데 A, B, C, D는 네 번째 알파벳이잖아요. 시작번호 4로 하고 넣기 해주시면 D로 변경이 됩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이제 다 1페이지, 2페이지는 쪽 번호가 없죠.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작업이 다 되었습니다. 제가 중간에 영상을 멈추지 않고 내용을 그냥 쭉 입력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물론 저도 작업을 하다가 오타가 있을 수도 있고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찾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은 방법을 아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연습을 하실 때에는 속도를 빠르게 하시는 것보다는 이 방법, 이 메뉴들을 어디에서 찾는가, 위에 어떤 메뉴에 어떤 기능이 있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야 할 때, 더블 클릭을 눌러서 메뉴를 꺼내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은 시험 문제 푸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다 보니까요. 2번, 3번의 도형 색깔이 다 동일하네요. 이런 부분은 따닥 더블 클릭하셔서요. 채우기에서 좀 다른 색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죠. 따닥 사각형만 더블 클릭해서 채우기 색을 좀 알록달록하게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출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좀 빠르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기능 부분은 다 진행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문제는 없으실 것 같고요. 아무쪼록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셔서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